안녕하세요. 치포코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안정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교육 관련된 HRD에 관련된 강의를 좀 드렸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런 강의를 살짝 벗어나서 실제 현직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제가 마련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교육 담당자분을 모셔서 HRD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직무 토크쇼를 한번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HRD 시간이고요. 오늘 모신 분은 에너지그룹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고요. 이소영 대리님 모셨습니다. 자, 이소영 대리님. 네, 안녕하세요. 이소영 대리입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힘든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솔직하게 교육 직무를 지원하는 분들을 위한 꿀팁을 좀 마구마구 전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소영 대리님께서도 이제 취업하실 때 느끼셨겠지만 제일 먼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물어보는 게 자기소개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 대리님의 자기소개도 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지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근무한 지는 5년이 넘어서 6년 차에 접어들고 있고요. 네. 6년 차에 접어들고 있고, 저는 신입사원 때부터 계속 경영지원실에서 속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인사 업무를 한 지는 한 2, 3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HR 그룹이라고 하네요. 네, 네. 보통 우리가 무슨 팀, 무슨 실 이렇게 얘기하는데 HR 그룹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간단한 부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속해 있는 HR그룹은 크게는 이제 HRM, 그러니까 채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네. 그런 업무와 HRD 교육을 함께 하고 있고요. 저의 경우에는 채용과 교육을 함께 반반씩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채용이나 교육 업무 외에도 저희 선배분들은 뭐 승진이나 평가, 보상, 그다음 뭐 임원 관리, 그리고 주재원 관리 등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지금 맡고 계신 업무를 채용과 교육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 쪽에 조금 포커싱을 맞춰서 좀 말씀을 좀 본인의 주요 업무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업무 중에서 교육이라고 하면 네. 사실 교육은 직원들이 이제 입사를 해서 네. 직원들의 포텐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교육 업무인데요. 네. 기존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이런 직원들의 능력을 좀 더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규로 채용되신 분들을 위해서는 그분들이 이제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 회사에 대해 알려주고 직무에 대해서 또 알려주고 조금 더 단련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조금 어떻게 보면 템포를 길게 가져가야 맞아요. 된다고 볼 수 있는 네.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이 대리님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저의 하루 일과라고 하면 많이 비슷할 것 같긴 하지만 네. 저희는 이제 9시부터 이제 근무 시작인데 대부분 30분 전에 출근해서 네. 이제 개인 정비라고 하거든요. 개인 정비라고 해서 그 시간에 뭐 커피를 드시는 분도 있고 뭐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날의 뭐 인사 관련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신문 기사 같은 걸 저희는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주에 할 일 그리고 그 날에 꼭 해야 되는 일들을 저는 체크를 하고 오전에는 보통 오전에 아무래도 업무 집중이 잘 되기 때문에 네. 오전에는 보통 페이퍼 그러니까 뭐 보고서를 기획한다거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점심 이후에 오후에는 제가 교육이나 채용 관련해서는 직원들이나 아니면 이제 바깥에서 문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의에 대응하는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채용이나 교육은 사실 제가 혼자 다 할 수는 없는 맞아요. 부분이 많습니다. 네. 여러 사람들의 논의를 거치고 뭐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을 저희 선배분들도 많이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또 채용 관련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뭐 소요가 있을 때는 저한테 뭐 저나 뭐 팀장님한테 뭐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로 오후에는 회의를 많이 진행하고 뜻을 좀 모으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하루 일과가 대충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 직무하면은 뭐 취준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직접 교육을 내가 해야 되는 건가, 교육을 시키는 건가, 뭐 쉽게 얘기해서 뭐 내가 강사가 되는 건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 지금 하고 계신 곳에서의 교육 직무는 이런 걸 하는 거다라고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처음 교육 업무를 맡았을 때는 저도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네. 했습니다. 저도 제가 직원들을 교육해야 되는 건가? 네. 저도 그렇게 아는 게 많지는 않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 기업에서 교육 업무를 한다고 하면 교육을 직접 진행하는 게 아니고 그런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강사들을 이렇게 어레인지하고 제가 직원들에게 할 교육을 기획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똑같이 정해진 직무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회사 직원들에게 제가 커스터마이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을 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하는 교육 업무라고 하면 기획이랑 기획. 저희 직원들한테 맞춰서 하는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에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신입 직원들을 위한 교육 기획안을 짜야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렇게 뭐 협력업체를 통해서 그 교육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받았어요. 그러면은 똑똑한 교육 담당자라 한다면 거기에 있는 거를 커스터마이징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관점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건지 본인만의 어떤 방법론이라든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신입사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사실 그룹 연수원이 있기 때문에 네. 신입사원들을 이제 그룹 연수원에 맡겨서 하는 교육도 있는데 그건 이제 그룹 내 공통 경영 철학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네. 그 전에 이제 저희 회사 사내 사내 제도에 맞게 교육을 진행하는데 네. 그 경우에는 저희 많이 고려하는 거는 저희 업종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많이 그런 교육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는 편이고 그거 외에도 이제 신입사원들이 최근에 트렌드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걸 이제 많이 접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교육 직무를 하기 위해서 이 역량은 꼭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뭐가 있을까요? 교육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은 아무래도 생각보다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좀 많이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 네. 그 이유는 이제 교육이 저희 회사에서 큰 틀로 봤을 때 업종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교육은 늘 가져가는 교육이지만 그 동시에 직원들이 그때그때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 뭘 더 배우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걸 알아야 하는데 그런 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평소에 이제 직원들이랑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뭐 꼭 또래가 아니더라도 보통 그런 교육 니즈는 부서장급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어느 정도는 소통을 평소에 하고 커뮤니케이션 스킬 필요하고요. 네. 그러면은 취준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좀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사실 기본적인 네. 저희 면접에서 기본적인 매너나 뭐 예의 범절 이런 걸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사실 사람과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하는 건 뭐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사실 어느 정도의 진실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진솔함을 많이 어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기초적인 역량만 네. 있으면 된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마 계신 곳이 그래도 조그만 곳이 아니라 좀 되게 큰 규모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 사실 저도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스타트업이라든지 뭐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교육 담당자의 어떤 실무적인 역량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면 지금 우리 이 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그거는 나중에 회사 와서 배워도 되니까 우리 같은 회사에 지원할 때는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보이면 된다. 기본 소양을 갖추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나요? 예. 네. 커뮤니케이션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대리님께서 근무하시다가 가장 보람감 느꼈던 경험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보람이 있었다고 하면 저는 직원들 교육을 진행하면서 아무래도 신입사원들 교육을 진행했을 때 굉장히 많이 보람을 느끼고 뿌듯하다고 많이 느꼈는데 네. 사실 신입사원들이 저희 회사에서 이제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그쵸. 네. 직원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회생활 자체에 이제 그 친구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 그런 스킬들을 제가 알려주고
적응하게끔 도와주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저희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이제 저희 신입사원들이 각자 현업 부서에 배치를 받아서 잘 적응하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뿌듯하고 뭐 저한테 지나가면서 웃으면서 인사만 해도 저는 굉장히 뿌듯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교육 담당자로서 신입사원 교육 기획할 때는 어느 쪽에 가장 많은 포션을 두세요? 아무래도 신입사원들 교육할 때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느끼기에는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너럴리스트? 제너럴리스트들을 선호하는 성향이 없지 않나 하는데 그게 이제 저희 산업군이 조금 특수해서일 그렇죠. 수도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저희 신입사원들 교육할 때는 조금 뭐 신입사원들이 갖춰야 될 소양, 뭐 인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서 진행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렇다면 본인이 교육 담당자로 일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 이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인사팀에서 근무하면 많이들 공통적으로 느끼실 것 같은데 인사팀이 영업이나 마케팅 직군에 계신 분들이 이제 외부에 있는 고객을 상대한다면 저희 인사팀은 내부에 있는 직원들, 그러니까 내부 고객을 맞아요. 상대하는 네. 일인데 내부 고객들은 사실 제가 상대할 고객들이 어떻게 보면 저랑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기도 하니까 네. 이게 굉장히 조금 어려움을 느낄 때가 네. 뭐 한 가지를 뭐 공지하거나 하더라도 뭐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맞아요. 받아들이시고 네. 조금 왜 이런 식으로 진행하냐고 오해를 저희가 살 때도 많아요. 물론 저희가 더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고 또 아무래도 인사가 이제 교육 외에도 뭐 직원들과 바로 직원들의 거취와 바로 직결이 되는 뭐 승진 평가 이런 업무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안에 굉장히 맞아요. 보안 유지에 힘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문이란 게 맞아요. 어떻게 잘 퍼지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의를 하는데도 조금 저희가 의도한 방향이랑 굉장히 다르게 직원들한테는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 이제 직원들이 그런 식으로 조금 생각보다 크게 오해를 하게 될 때 저희가 이제 업무하면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데 그런 것도 결국 다 함께 얘기하면서 풀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대리님 말씀드리면서 저도 교육 업무를 잠깐 했었거든요.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제 구성원들이 교육받으러 오라 그러면 다 현업에서 스케줄이 있으니까 전화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야, 나 이때 이 교육 이거 안 돼. 교육 일정 좀 빼줘. 그럼 그분은 자기 혼자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회사 구성원 중에 되게 많으면 교육 어레인지를 하려고 하면 이거 안 빼줄 수도 없고 뭐 빼준다면 또 뭐라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어레인지 하는 게 되게 힘들어서 저는 어떤 원칙을 세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인사팀에서 근무하시고 특히나 교육 쪽 근무하신다면 또 그런 것도 있죠. 우리는 항상 좀 친절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뭔가 얘기했을 때 화가 나지만 항상 웃음을 띄워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많이 얘기해야 돼서 사람을 좀 기본적으로 좋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또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또 사람한테 가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푸는 그런 부분들이라 결코 쉽지는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싫어하신다거나 감정을 조금 바로바로 표출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보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계신 곳이 제조업, 또 에너지 산업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업인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산업에서 근무하시면서 다른 뭐 서비스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데와는 다른 인사 업무의 특성이 좀 있나요? 사실 제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군에 대해서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희 회사는 크게 얘기하면 정책 산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장치 그쵸. 산업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것보다는 그 산업군 전체가 흘러가는 흐름에 맞추고 이런 게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 회사가 생산하는 생산물은 그냥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파는 뭐 로션 하나 이런 것 같이 소비재로 소비할 수가 없는 그렇죠. 제품이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네. 그런 생산물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이제 뭐 그 정부 정책을 많이 따라가고 그런 정책
것들에 의해서 많이 변동이 된다고 할 수 네.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희 회사는 소비재 회사들보다는 조금 더 트렌드에 조금 덜 예민하고 덜 예민하고 네.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그런 회사들보다는 보수적인 면이 없진 않아 있고 그리고 제가 계속 템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 회사는 이제 그런 정책을 따라가다 보니까 사이클이 조금 크고 이제 템포가 길고 무슨 뭐 어느 부서에서든 그냥 소비재는 뭐 한 달 한 달에 뭐 마케팅 계획을 세우거나 맞아요. 뭐 예.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장기적으로 다 이제 업무를 가져가기 때문에 인사 업무도 아무래도 그런 성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회사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말씀해주신 공기업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정책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회사, 좀 보수적인 회사에 접근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모습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인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장기적인 호흡이라든지 그런 관점으로 어필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대리님께서는 이 인사 쪽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전공이 혹시 어떻게 되시죠? 저는 경제학 전공했습니다. 경제학 전공이시면 사실 교육 쪽이라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럼 이쪽 인사 쪽 또 교육 쪽으로 오기 위해서 어떤 전문성을 쌓으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제가 상경계 전공자이기 때문에 네. 교육 업무에 있어서 전문성을 쌓는다고 하는 거는 저도 어떻게 보면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이고 저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업무이고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인사 업무에 대해서 이제 입사하기 전에 뭐 전문성을 쌓기 위한 노력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사실 인사 업무가 교육 업무 외에는 상경계 전공자들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조금 더 많다고 보여줄 수 있는데 왜냐면 뭐 승진이나 평가, 뭐 보상 이런 작업은 아무래도 뭐 조직 관리나 뭐 회계 이런데 이런 지식이 어느 정도 경영학과목과 연결돼 있는 있죠. 네, 경영이나 경제 전공자가 많은 편이라서 저희도 부서 내에서 인문계를 나오신 분들은 저희가 교육 전공자 외에는 이제 경영 상경계 분들이 많으신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조직 관리에 대해서 저희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시면 이제 좋은 거고 이제 그래도 이제 교육을 전공하시고 교육 담당자가 되고 싶다고 하시면 아무래도 이건 제가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뭐 교육 전공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지식적인 게 필요한가요? 지식적인 게 네. 네. 필요해요. 필요는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 기획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 스스로도 조금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선배들이나 뭐 외부 자료나 뭐 외부 강연 이런 데서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요. 저는 이제 교육 직무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추천해 주는 경험이 일반 뭐 승진자 교육이라 뭐 그런 교육들 할 때 운영 업무를 지원해 주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르바이트생으로. 그런 그렇죠. 업체들에서 뽑아서 그런 경험을 저는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교육 현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고 구성원들이 어떻게 참여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 피드백을 주고받는지를 좀 봐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경험은 도움이 될까요? 그런 경험도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제 학교 동기들도 뭐 네. 교육학을 전공한 친구들은 뭐 산업 내 이제 연수원에서 뭐 인턴이라던가 뭐 아르바이트 등등을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게 실무를 배울 수 있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사실 그런 경험들이 다 끈이 돼서 맞아요. 나중에 이제 입사하는데도 좀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방학 때 여러분들 방학 때 뭐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인사 쪽 특히 교육 쪽 지원하실 분들은 그런 경험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 우리 이 대리님께서는 교육 직무를 원래 지원하시려고 하셨어요? 저는 원래 교육 직무로 지원했다기보다는 저는 네. 원래 이제 인사팀을 지망을 하긴 했어요. 지망을 하긴 했는데 네. 인사팀 안에서 저는 채용 업무를 하고 싶다고 많이 어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인사팀에 있었던 건 아니고 같은 경영지원실 안에서 이제 다른 부서에 있었는데 어느 부서에 계셨어요? 저는 조직문화 쪽 담당하는 조직문화. 네, 그런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선배들 얘기 듣다 보니까 저는 이제 채용 업무가 하고 싶어서 이제 채용 업무도
그렇고 교육 업무도 그렇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렇죠. 이야기하고 그런 직무인데 저희 회사 규모상 이제 채용만 하기보다는 교육 업무도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교육이 처음에는 제가 전공자가 아니라서 그렇죠. 어렵지 네. 않을까 했었는데 이제 업무 진행하면서 선배들한테 많이 배우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취준생 분들이 저희가 중간중간에 좀 나오긴 했는데 추천하는 취준생 분들이 이 정도는 공부하고 오고 요건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추가적으로 또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회사는 사실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너럴리스트를 말씀드렸다 보니까 네. 제가 추천드리는 것도 그 대학생 때 할 수 있는 뭐 전공 공부라든지 사실 저도 학교 다니면서 이걸 왜 해야 되냐 뭐 이런 뭐 레포트나 뭐 이런 발표 준비를 왜 해야 할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다 지나고 이제 입사를 해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도움이 되는 게 많아서 교육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교육학 공부를 어느 정도는 이제 열심히 하시고 제가 추천하는 경험이라고 하면 네. 저는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야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뭐 직무나 본인이 종사하고 싶은 산업군을 잘 알 수 있어서 저는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우리 뭐 학원에서 친구들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과외한 거 가지고도 이제 교육직으로 좀 연관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괜찮나요? 그런 것도 네 좋습니다. 저는 그런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어찌됐건 그 고객이잖아요. 그럼 이 친구의 뭐 학점을 올려야 되건 어떤 스킬을 올려야 되면 빨리 고객의 특성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학습 플랜을 짰다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 맞게 내가 한번 오퍼레이팅을 해보고 실제 뭐 학생의 성적이 올랐다 아니면 실제 뭐 수강생이 많아졌다 등등의 이런 효과까지 얘기하라고 하는데 괜찮나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왜냐하면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뭔가 경험하고 싶은데 네. 인사 쪽, 교육 쪽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제한적이라 네. 근데 대신 우리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과외 아르바이트라든지 학원에서 강사 아르바이트인데 그런 것들을 녹여도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만 준비하고 계셨던 그거밖에 준비 못하고 계신 분들도 그런 식으로 효과적으로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대리님은 본인의 후배가 이런 후배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후배의 모습이 있을까요? 사실 인사 업무가 네. 사실은 신입사원보다는 보통 대리나 과장급이 맞아요. 많이 네. 이제 신규로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네. 그 이유는 이제 인사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 회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 네. 그래도 이제 저희 부서는 이제 신입사원을 받고 있고 실제로도 받았고 네. 하는데 제가 원하는 후배라고 하면 좀 유연성을 가진 친구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경영지원실 HR 그룹뿐만 아니라 경영지원실에 있다 보면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는데 기획 같은 조금은 고차원적인 업무뿐만이 아니라 약간 조금은 가끔 이런 업무도 진행하네라는 예를 들면 뭐가 생각이 있을까요? 들 정도의 네. 사실 채용 업무를 진행하는 것도 네. 채용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다 진행을 하다 보면은 저희 선배들도 얘기를 했는데 채용은 3D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그냥 보이는 것과 달리 조금은 일이 너무 많죠. 자잘한 네. 업무라고 해야 될까? 맞아요. 이런 조금만 허드레라고 생각되는 업무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유연성을 갖고 이 업무랑 저 업무에 대해서 뭐 마음을 열고 진행할 수 있는 후배면 좋겠는데 그렇다 보니까 조금 여러 방면에서 유연성을 갖고 있는 친구면 좋겠고 사실 저희 회사 업무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 회사는 입사를 해서 배워서 이제 양성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공 공부나 그런 전문성이 있는 친구들도 좋지만 좋은 인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실한 마음을 갖고 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들어왔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우리 교육 직무를 지원하는 친구들한테 주실 수 있는 취업 꿀팁은 뭐가 있을까요?
현재에 충실하고 현재에 충실하고 최대한 많은 활동을 했으면 하고 취업할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많은 선배들을 만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선배들을 만나서 그 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그 선배들을 보면 그 회사가 어떤 인재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친구들을 원하는지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선배랑 좀 더 붙어 다니고 그 선배에게 좀 더 도움을 많이 요청하고 그러다 보면은 인재상을 홈페이지에서 분석하는 것보다 그 선배를 통해서 더 많은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아리 활동이나 대외 활동도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선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쉽게 취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선배들을 많이 이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두 번째 시간으로 해서 HRD 업무에 관련된 직무 토크 인터뷰를 좀 진행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